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가족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는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980년대 말,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 봄이면 개나리꽃이 피고 여름이면 메뚜기 소리가 가득했던 그 마을에 박종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 몇 장이 깨어져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허름한 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호, 둘째 수진, 그리고 막내 은지. 세 아이였습니다. 아내 영순이는 은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 혜택이 좋지 않았고 시골의 가난한 농부가 아내의 병을 제대로 치료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요. 민호는 아직 어리지만 의젓해요. 수진이는 똑똑하고, 은지는, 우리 막내는, 영순이는 끝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종수는 35의 나이에 호라비가 되었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종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아, 엄마가 곁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라. 가난해도 괜찮다. 서로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 종수는 그 글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밝게 키우자. 아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내가 해주자. 새벽 4시. 닭이 울기 전부터 종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대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는 발끝으로 걸어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논으로 나가는 길, 종수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자.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자.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벼가 말랐고 장마가 지면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새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종수는 낮에는 인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50kg이 넘는 시멘트 포대를 하루에 수십 번 전할라야 했습니다. 어깨가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 반장이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종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나랑 술래잡기 하자. 은지야, 오빠가 숙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언니도 같이 하자. 그 소리를 들으며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아이들만 행복하면 되는구나. 겨울이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농사일은 없고 공사장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12월 밤, 종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지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때 큰아들 민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민호야, 넌 왜 안 자고? 민호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문 배달하면 안 될까요? 신문 배달? 네. 옆집 철수영이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들이
벌써 집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돈 걱정은 아버지가 할 거야. 아버지, 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면 은지 학용품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우유 배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종수의 하루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오전에는 농사일, 오후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힘든 기색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 민호는 결국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종수가 아무리 말려도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집의 남자예요. 가족을 도와야죠. 12살 아들의 말에 종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진이는 공부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새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그녀는 선배들이 쓰던 헌책을 얻어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구나. 축하한다. 수진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1등을 하면 상장과 함께 상금을 주는데 그 돈이 집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1만 원 정도 될 거야.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00원이면 은지의 새 신발도 사줄 수 있고 아버지의 허리약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선생님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중학교 진학 생각 있니? 네, 물론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요즘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안 나와도. 수진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나도 꿈이 있는데.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갈 수 있죠? 종수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당연히 중학교 가야지. 그날 밤 종수는 이웃 마을까지 가서 밤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경비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막내 은지는 8살이었지만 남다른 철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무언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일할래요. 일? 은지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종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빨래 개는 거요. 그리고 밥상도 차릴 수 있어요. 언니가 가르쳐 줬거든요. 정말로 은지는 그날부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빨래를 개고 발돋움을 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지만 아무도 은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은지는 늘 수선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기운 옷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아이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네.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새 옷 입는데. 은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옷은 우리 아버지가 직접 꿰매주신 옷이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옷이거든. 너희는 그런 특별한 옷 있어? 그 말을 들은 담임 선생님은 은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높은 아파트나 예쁜 주택을 그릴 때 은지는
낡은 기와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지야,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니?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이 가장 좋아요. 아버지와 오빠, 언니가 있으니까요. 은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박 씨, 미안하지만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종수는 급하게 이사갈 곳을 찾아다녔지만 새 아이와 함께 들어갈 만한 곳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들도 보증금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종수에게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종수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빈집이라도 하나 없을까요? 보증금을 많이 못 드려도 되는. 이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수야,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빈집이 있어야지. 그날 밤 종수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순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잠 안 오세요? 종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넌 왜 안 자고?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사해야 하는 거죠? 종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어디서 살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그때 수진이와 은지도 나왔습니다. 오빠 목소리 때문에 깼어. 수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집에서 살면 새로운 추억도 만들 수 있잖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디서 살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새 집을 찾아보아요. 그 순간 종수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친 가족은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가족이 뭐 하는 거야? 종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면 우리 집 사랑방에서 살지 않을래? 우리도 혼자 사는 게 심심해서. 할머니의 제안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필요 없었고 월세도 종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고 말고. 대신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말동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박씨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비록 작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신문 배달뿐만 아니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더 도울게요. 수진이는 중학교에 진학해 전교 3등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수진이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수진이는 집 근처의 실업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빨리 기술을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은지는 초등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5만 원을 받아와서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종수는 그 돈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모두가 배불리 먹은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성적이 우수해 교육대학교에 추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민호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장학금이에요.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종수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려 했던 그가 처음으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민호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늘 우리 곁에 있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 세 아이는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보면 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환자들을 돌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은지는 미술대학에 진학해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종수는 70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모입니다. 그때마다 종수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구나. 민호가 묻습니다. 아버지, 무엇이요? 바로 너희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견뎌낸 이 모든 시간들. 가난은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과 성공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